자, 우리 x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, 직전에는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과연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며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챙겨봐야 될 상황들 챙겨보려고 예제를 2개 준비해 놨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예제보다 아래쪽에 있는 예제가 훨씬 더 중요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훨씬 더 눈여겨 잘 봐둬야겠다는 거 강조 한번 해둔 다음에, 자,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공부할 거라서 위쪽에 있는 식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유리함수의 x-1에서의 극한값 생각해 보죠. 그러면요, 또 리미트 안쪽 식을 보세요.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겠죠. y는 x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라서 y는 x분의 1이란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이며, 그 그래프를 자 밑으로 2칸 내리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, 그 그래프는 y축하고 직선 y-1을 자 점근선으로 갖겠습니다. 거기까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우리는 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부근을 잘 챙겨봐야 되죠. 자,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, 또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케이스 나눠가며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두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함수의 값은 두 상황에서 모두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프 타고 가면서 알 수 있는 건데요. 그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가 이제 중요하죠. 자, 그럼 봅시다.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냐?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는데, 그 값은 어떻게 구하죠? 그냥 이 식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겠다라고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그래프를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답을 구해서 적고 보니까 뭔가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해요. 뭐가 이상하냐면 어차피 이 함수의 x는 마이너스 1이란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서 답으로 적을 거였다면, 아니 그냥 시작하자마자 애초에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해가지고 자 함수값 구하듯이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, 뭐하러 내가 그래프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며 거기다 그래프 타고 다니면서 자 답을 구한 거지 싶을 수 있단 말이죠. 실제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앞서서 강조했던 그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이고, 어차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x-1이라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게 뻔해요. 그럼 그래프가 이어진 지점에서는 앞서 뭐라 그랬죠? 자, 그런 지점에서는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과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함수값이 같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함수값 구하듯이,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자 여기 함수식에 x에 간단히 대입하면서 답을 내도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앞서서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미트 안쪽 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린 다음에 목표로 하는 지점 쪽으로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이 극한값을 당연히 또 대답할 줄 알아야겠지만, 상황을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는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을 게 확실하다면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대입을 해주면서도 충분히 간단히 또 이 극한값을 생각할 줄 알면 좋겠어요.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지금의 상황에선 이 극한값을 자 답을 할 줄 알면 좋겠고요. 그러면서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당장 극한값을 생각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멘트를 여기 적어놨는데, 이것도 참고 삼아 지금 봅시다.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돼 있는데요. 이 문장은 뒤에 가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 들어가고 더 자세히 살펴볼 문장이긴 합니다. 사실 그때 가서 자 봐야 맞는 문장이기도 하고 이 공부하는 순서상,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은 참인 명제다라는 걸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식과 함께 확인까지 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복잡한 생각 말고 또 그냥 이 참인 사실 관계를 자 직관적으로 이 결론을 상식처럼 먼저 들어둡시다.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분모의 값이 0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을 거란 소리예요. 분모가 0 되지 않을 때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, 지금 당장은
이 함수를 예로 들면서 이 말뜻을 좀 느낌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. 이 함수식을 좀 고쳐 적어 봅시다.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요. 그러면 여기를 x분의 2x라 보면서 통분해서 식을 고쳐 적자면은 이렇게 지금 식을 고쳐 적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나서 자, 뭐 이 식이나 같지만 이 식 보면서 얘기할게요.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식이 표현되는 함수가 뭐 유리함수인 거잖아요. 쉽게 말해. 그 상황에서 이 식을 보면서 분모가 언제 0되는지 생각해 보세요. x가 0일 때 분모가 0되죠.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이 함수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요. 그 왜 끊어지냐면은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요.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서요. 자, 그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식에서 분모가 0이 될 때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. 이때는 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. 근데 반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분모가 0이 아닐 때는요. 다시 이 함수를 예로 들자면 자, 분모가 0이 아닐 때가 언제냐? x의 값이 0이 아닐 때예요. 그 x의 값이 0이 아닐 때를 쭉 보잖아요. 그래프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함수도 유리함수로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. 이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뒤에 가서 자, 함수 연속이라는 단어에 가서 수식과 함께 증명이 될 것이고 우린 지금은 요 참인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상식처럼 지금은 받아들이자 이거예요. 그래서 요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정리 가는 거예요. 이 식을 보면서 이 식을 보든 저 식을 보든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심지어 전혀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. 그냥 이 함수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분모 파트의 값이 0이 되질 않죠.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절대 끊어질 일 없어.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값을 이 함수식에 x에 대입해가지고 이 극한값을 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야 라고 판단 내려줄 수 있어서 자,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도 지금은 그냥 이 식을 보고 대입할 근거를 얻어서 대입해서 간단히 극한값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리고 방금 봤듯이 자,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전혀 몰라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극한값 구해줄 수 있었잖아요. 그와 같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직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자, 요 내용 자체를 잘 봐두자 그랬어요. 요 정도 얘기해두고 이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했죠. 사실 이 화면 안에서 주인공은 이 두 번째 예제인데도 불구하고 자,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제를 보면서는 더 열심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극한값도 구해보도록 하죠. 이 유리함수의 x는 2란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이번에 구해보자는 건데 위에서처럼 이 리미트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리미트 안쪽 식에다가 x에 대입하면서 자, 그렇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극한값 구해볼까? 라고 이번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의 상황에선 완전히 판단착오이고 모순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자, 이 유리함수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해보면 당장 분모가 0이 돼서 그 말은 이 유리함수가 x는 2란 지점에서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다는 소리고 자, 그럼 그때 그 x는 2란 지점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서 자, 함수의 극한값을 생각해 봐야 될 때 그냥 대입을 통해 간결하게 극한값 계산한다? 그거는 완전히 모순된 생각이에요. 그래프가 깔끔하게 이어져 있을 때는 대입을 통해 간결하게 극한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지만요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자,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. 자, 이 리미트 안쪽에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이 유리식을 fx라고 좀 둡시다. 그러면서 이 fx란 유리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잠시 해보자면요. 방금도 말했듯이 이 함수 일단 x는 2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. 그럼 x가 2가 아닐 때는요. 그때는 자, 우리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주세요. 이 함수식 다시 봅시다. 이 유리 함수식 전체 중에 분자 쪽을 보면 분자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.
그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가 보이니까 인수분해 공식 적용해서 이 분자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자, 이 유리함수 식에서 분자가 그냥 이렇게 적혀 있다 보면서 생각을 이어가자면은 x의 값이 2가 아닐 때는요, x-2의 값도 0이 아니죠.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 유리식을 보면서 유리식의 성질 소환해 생각하자면 값이 0이 아닌 다항식 x-2를 가지고 자,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약분해내고 나서 이 유리식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때는요, 이 x-2의 값이 0이 아닐 때는요, 그래서 이때는 이 함수가 그냥 이 2차 함수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분석해 두고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, 함수 y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 이렇게 그려질까요? 기본적으로 x의 값이 2가 아닐 때는 그냥 이 2차 함수랑 이 함수는 똑같은 함수라 가지고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궤적을 따라 곡선을 막 그려주면 돼요, 일단은.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릴 사람 없죠? 자, 식도 뭐 변형해서 한 번 더 적어볼까요? 이거 완전 제곱식을 통해 식을 좀 변형해 적어보자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붙여가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이 자 이렇게 그려지고, 그리고 점 마이너스 1,3 이 꼭지점인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주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죠. 심지어 y절편도 사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,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.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? 이 유리함수는요,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리함수는 fx 함수는 이 2차 함수하고 달라요. 뭐가 다르냐? x는 2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서 자, 그럼 이 y는 fx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은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다른 게 뭐냐면 x는 2에서 그 어디에도 점이 찍히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듯 곡선을 그려나가다가 x는 2에서 중간에 자 점을 뻥 뚫어놓고 계속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어 그려주면은 그대로 그게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. 어쨌든 그때 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또 생각해주면 자, 그래프 타고 가면서 생각해보면 이 함수의 값이 일정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, 아, 이때 이 함수 수렴하겠네. 근데 그럼 어떤 값에 수렴할 것인가? 그 값은요, 그냥 여기 점이 뻥 뚫려 있는데 자, 거기 점을 메꿔 찍는다고 생각하면 그 메꿔 찍는 점의 y좌표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고, 그게 바로 이 극한 값이 되겠습니다.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찾죠?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리함수 fx 함수는 이 2차 함수와 다른 함수지만은 지금도 이 값을 찾을 때는 이 2차 함수식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. 그냥 이 식에다 x에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갖고 10이란 값 나오거든요. 자, 그렇게 우리가 찾는 극한 값을 12라고 적어버리고, 자,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을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. 답은 12예요. 자,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이 함수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까지 끝났으면요, 그 상황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볼 게 아니고 그냥 이 식을 풀어나가면서도 자, 그래프의 도움 없이 그냥 수식과 함께도 이 극한값은 얼마든지 계산 가능하거든요.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,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라는 표현이 여기 적혀 있는데 요 기호 x 화살표 2,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앞서 얘기한 적이 있죠, 자세히. 자,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 안에는 x의 값이 2가 아닌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.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 함수가 이 함수와 같은 함수잖아요. 그 상황에서는, 그러니까 x의 값이 2가 아닐 때는 이 식하고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전제로 깔린 상황 안에서 생각하는 거라서 리미트 안쪽 식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.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극한값이나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극한값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프에 도움받아 생각해도 뭐 두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이 전제로 깔린 상황 안에서는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식이라서 자, 여기 있는 식을 등호 붙여 이쪽으로 연결시켜 적어갈 수 있고, 그러면
이 값하고 이 값은 어쨌든 같으니까요.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. 또 그럼 이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? 리미트 안쪽에 다항식이 보이죠.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식에 이제 대입해가지고 간결하게 극한값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극한값 계산한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해가지고 11한 값이 나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x가 2로 갈 때 리미트 안쪽에서 이 유리함수식을 봤더니만 분모가 0으로 가요. 그럴 때는 위에서처럼 우리가 답을 간결하게 계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? 일단 함수를 좀 파악한 다음에 자,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 이 함수식을 리미트 안쪽에서 변형해 가면서 이 극한값을 생각하든 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봤는데 방금 얘기했던 내용 있죠? 요 아래쪽 예제하게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. 나중에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는 걸 구해 나갈 때 자,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예제 너무 중요한 예제고 지금 한 얘기 자, 잘 새겨 들어둬야 됩니다.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우리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즉 함수가 수렴하는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한 후에 다항함수부터 유리함수까지 넘어오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챙겨봐야 할 상황들 쭉 챙겨보고 있었는데요. 그럼 이제 무리함수의 극한값은 과연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기 준비된 3개의 예제를 차례대로 한번 챙겨볼 건데요. 바로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죠. x는 3에서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 생각해 보자는데요. 자, 그럼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? 리미트 안쪽에 식을 보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 않거든요. y는 루트 x라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죠. 요쪽으로. 자, 그럼 그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. 그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또 뭘 생각해야 되죠? 이제 x의 값이 3이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이 함수의 값이 그래프 타고 가면서 생각해보니 또 하나의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는데 그 값이 몇이냐가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. 근데 우리 앞서 이런 상황 많이 봤거든요. 사실 x는 3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죠.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? 아, 그래프가 이어진 지점에서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아 라는 논리로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자, 지금은 x는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x는 3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체해 버릴 수가 있고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자, 이 함수식의 x에 대입해 주면서 이 극한값 간단히 계산해 주고 끝내면 됩니다. 그래서 3이 여기 x에 들어가면 자,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은 루트 4 이라는 값이 나와서 답은 2고요. 자, 지금의 상황에서 이 함수 2란 값에 수렴한다고 결론 낼 수 있겠죠. 요까지 어렵지 않죠. 근데 우리가 이런 간단한 극한값을 대답하는 데다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자, 그 다음에 그 그림 안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이 극한값을 생각해 봤는데요. 이렇게 떠듬떠듬 극한값을 계산하다가는 자,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란 파트에서부터 진도를 못 나가고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게 이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 두 번째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. x는 1에서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 생각해 보자는데 자,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볼까요?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? 자,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.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겠냐? x축만 딱 표시해놓고 y축은 생략하고 그냥 x축과 함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근호 안쪽 식의 값이 0 될 때가 언젠가요? 자,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. 그러면 여기 어디다 점을 딱 찍고 여기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표시해 놓을게요. 그 점 마이너스 2,0으로부터 이제
출발시켜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는데, 자,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방향은요, x의 개수가 양수이고 루트 앞에 플러스 1이라는 양수가 곱해져 있네. 그러면 자, 이 지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 봐주고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 봐주면서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면 됩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다라고 그림 그려줄 수 있겠고, 그럼 x는 1이라는 지점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을 거라서,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간단히 이 숫자를 이 함수식의 x에 대입해가지고 이 극한값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근거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. 그럼 1을 여기 x에 대입하면, 자,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은 루트 9입니다. 3이에요. 그럼 여기다 3을 적으면 되겠죠. 그렇게 두 번째 예제까지 해결을 해 봤는데요. 근데 매번 우리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며 생각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극한값을 구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리미트 안쪽에 무리함수식이 위치했는데, 자, 식을 보니까 루트 안쪽에 x에 대한 2차식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럼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려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리미트 안쪽에 좀 복잡한 무리함수식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기가 좀 애매할 때, 아니면 그냥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려보는 그런 절차 없이 간단히 극한값 계산하고 싶을 때,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을 자 구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까 요것도 자 좀 잘 들어봐 두세요. 앞서서 다항함수하고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함수의 연속이란 단어는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끌어와서 좀 소개를 했었죠.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을,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 하나를 소개할 테니까 요 내용을 일단 직관적으로 결론 위주로 좀 상식처럼 받아들여주면서 당장의 무리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데다가 적용을 좀 해줍시다. 뒤에 가서 함수의 연속 때 더 자세히 언급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. 무리함수는 근호 안쪽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문장을, 자, 이 참인 사실 관계를 지금 단계에 걸맞게,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? 어차피 지금요,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 근호 안쪽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을 생각할 일은 거의 없다 보면 돼요. 지금 단계에서는. 그래서 자, 이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여 줍시다. 무리함수에 대해서는요, 근호 안쪽 식의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지점에서는 그 함수 연속이다. 자, 그 함수의 그래프 끊어질 일 없고 잘 연결돼 있을 거다 라고 이 내용을 좀 받아들여 주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해서 이 극한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. 이 무리함수 식을 보면서요, x에 1을 대입해 보세요. 그럼 루트 안쪽이, 근호 안쪽이 값이 9가 되고 양수죠. 그러면 근호 안쪽의 식의 값이 양수인 상황에서 x는 1에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잘 이어져 있을 겁니다.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함수의 그래프 안 그려봐도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거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근호 안쪽 값이 자 양수가 되니까 x는 1에서.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럼 그래프가 잘 연결된 지점에서는 극한값을 함수값 구하듯이 구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대입해서 간단히 이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도 봅시다. 자, 리미트 안쪽의 식이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듯하나 어쨌든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요 내용 적용해서 생각합시다. x는 1에서 자 근호 안쪽 식의 값이 양수가 됩니다. 4로서.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 뭐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몰라도 돼요. x는 1에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잘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, 그럼 자 지금 대입을 통해서 또 이 극한값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x에 1 집어넣으면 루트 4라고 이 식으로부터 값이 나오는데 루트 4는 2니까 여기 2라고 적어서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값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프 안 그려보고도. 자,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려보지 않고서도. 아니면요, 이거도 괜찮아요.
앞서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래프의 개형, 뭐 그래프가 해당 지점에서 뭐 연결돼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떠올려 보고도 그냥 이 식을 보고도 결과를 추론할 수 있긴 하거든요. 지금의 상황에서도 자 봅시다.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일단 여기를 봅시다.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3x라는 식만 보면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. 그럼 영역을 좀 더 넓히면서 생각합시다.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의 값은 여기가 3으로 가니까 9로 가겠죠. 값이. 밑줄 친 식의 값은 9로 가겠네. x가 1로 갈 때.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이 식 전체의 값은 루트 9로 갈 거니까 자, 이 함수는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9, 3에 수렴하겠다고 식을 보면서 이 결과를 추론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고 그럼 x제곱 플러스 3의 값은 4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고 그럼 자, 이 식 전체의 값은 루트 4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 여기 루트 4를 적으면 되겠네 2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? 자, 그렇게 그래프의 도움 없이도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을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또는 식의 구조를 보면서 자, 그 결론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 해봤고요. 이제 자 했던 얘기를 이 마지막 예제를 보면서 총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이 극한값도 구해보는데 일단 자 제일 간결하게 가자면은 여기 마이너스 2를 리미트 안쪽에 있는 식에 x에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 그때 근호 안쪽의 값이 5가 되거든요. x에 마이너스 2 들어오면 자, 요 근호 안쪽 값 5가 되면서 어쨌든 양수가 되죠.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? 지체 없이 대입해서 극한값 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x에 마이너스 2 들어오면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이 그때 루트 5가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달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의 구조를 보면서 이 결과를 추론할 수도 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부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?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부분의 값은 4로 가겠죠. 그럼 이 밑줄 치는 부분의 값은 5로 가겠죠. 여기가 4로 가니까 여기 값은 5로 가겠죠. 그럼 이 식 전체의 값은 그때 루트 5로 가겠죠. 그와 같이 또 똑같은 답을 대답해 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자, 꼭 그래프를 그려보고 눈으로 그림을 확인하면서 답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래프 그려봅시다. y는 루트 1 마이너스 2x라는 무리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죠? 자, y축은 생략하고 x축과 함께만 이 함수의 그래프 대략 그려보자면 x축 표시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근호 안쪽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2분의 1이거든요. 그럼 x축 위에다가 점 2분의 1, 0을 찍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방향은요 x의 개수 음수고 루트 앞에 플러스 1 양수 있죠? 그럼 x축의 음의 방향 쪽으로 y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그리면 돼요.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그래프의 개형 대략 그려주면서요. 그럼 x는 마이너스 2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나 이 지점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나 결과적으로 같아 라는 논리가 또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 자, 또 대입을 통해서 이 극한값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돼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어찌됐든 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자, 뭐 어찌 생각하든 같은 답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예요. 자, 우리가 그 극한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?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방식에 대해 충분히 또 얘기를 했고요. 이 예제와 함께도. 자, 근데 그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리고서도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을 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잘 구해낼 수 있어 라면서 추가적인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식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 아무쪼록 이 화면 안에서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이 자,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.